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주 세대에 의해서도 이제는 전세가 이제 없어서 지금 이제 매매를 하다 앉아서 경기권으로 나가는 현상이 원래부터 있었는데, 이제 서민들이 이제 주택을 사기에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 시각과, 또 이제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그 버티기 작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서로 이렇게 상반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PPT 화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엊그저께 신문에 난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려되는 것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월세로 거주 중인 직장인 이 모 씨가 뭐 한 34살 정도 되신 분이죠. 결혼을 하시게 돼가지고 주택을 이제 사시려고 알아보던 과정 중에 파리 대책이 이제 나온 거예요. 예. 이놈의 파리. 파리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크게 줄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서민층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엔간한 지역이 가격대가 좀 뭐 7억, 8억, 9억 막 되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뭐 경기로 다 가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를 알아보고 있는 걸로 바뀌는 겁니다. 뭐냐면 전세 대출의 경우는 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또 전세로 전환하는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고, 이것은 또 다른 PPL을 갖고 오는데 잠시 이따가 좀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마포구에서도 전세로 살던 분이 결혼 2년 차 되신 분인데요. 이제 전세 계약을 연장하기로 마음을 먹어버린 겁니다. 지금 물론 이제 뭐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근데 아내가 이제 출산을 앞두고서 집을 좀 마련하자. 아이들도 이제 학교 다니고 뭐 이런 것들을 꿈을 좀 꿔야 되는데, 파리 대책으로 해서 이제 서울시에서 집값의 50%밖에 주택담보대출이 되지 않으니 뭐 엔간한 집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전세를 또 연장하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책이 9월 달에 발표되기 전에 이미 이제 파리 대책이 나오면서 그 사이에 어떤 다른 변수가 있기 전에 그 사이에 계신 분들은 지금 상당히 이렇게 지금 힘든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2년이라는 세월을 전세를 하시게 되면 후딱 지나가야 되는데 그 세월 동안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일 수는 있겠죠.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세미나 때 와가지고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지금 수천 명들 하고 있지만, 사실은 본인이 사고 싶은 주택에 가면은요, 주택이 안 나와 있어요. 매도로 나와 있질 않아요. 현실 거래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격 또한 높아서 그나마 좀 살려고 했던 수요자들도 이제 거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돈이 이제 다 안 되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의 젊으신 분들이 금전적으로 여유가 그렇게 처음부터 많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지렛대 효과를 좀 이용해서 이렇게 집을 마련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예 지금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인 거죠. 이게 이제 국민은행 사이트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전세 수급 지수라 그래서 이게 100 이상이 넘어가면은 공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자세한 거는 뭐 나중에 블로그 들어가서 읽어보시면 되는데, 전국에 한 3,008개 부동산 중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145.5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현실이다라는 게 지금 숫자상으로 데이터상 지금 나온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세에 대한 게 이주세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2부에서 말씀드리겠지만요. 어디가 이주를 하는지 이따 2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당장에 뭐 한 2만 세대 정도 움직이고요. 또 나머지도 한 3만 세대에서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이주를 하거든요. 올해에도 하고 조금 지나서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이 부족해지는 게 현실이에요. 부족해지는 게 현실. 근데 이게 이주 세대가 움직이면서 그 주위의 집값이 엄청나게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걸 또 투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전세에 대해서 갑자기 급작스럽게 오른다. 그래서 또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지금 그걸 핑계 삼아 또 뭘 낼지 사실은 조금 콩닥거림이 있습니다, 마음이. 근데 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다주택자들을 지금 이제 옥죄면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 매수자들이 지금 사지를 않고 있고 거기에다가 금전도 따라주지를 않고 있죠. 뭐 현실적으로 모든 것들이 실수요자들이 집 사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지금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전세 또한 80%로 지금 이제 웬만한 집값의 80%죠.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좀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이제 버티기로 들어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미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이 나왔지만 그 예전에 12년도쯤에 있었던 죄송합니다. 그때 똑같은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학습 세대가 생겨가지고 시간을 조금만 요 정부 때만 기다리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내놓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버티기로 들어가는 경우도 보유세 뭐 내더라도 어차피 더 많이 오르니까 이런 형식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조금 이제 정부에서 뭔가 대단한 다른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주택 구입을 이제 주저하면서 더 큰 문제는요, 전셋집을 구하기도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서울과 성북구 뭐 자료를 보면, 국민은행 자료를 보면요, 매매가격 대비 전세 비율이 서울이 평균 72%, 성북구가 82%, 동대문구가 80%, 뭐 일부 강북 지역도 80%, 구로구도 80%죠. 근데 이게 현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이 전월세 상한제라는 게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도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데 신문에서 언론에서 전세값이 폭등하니까 나는 전월세 상한제를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 전에 113 대책이 나오기 전에 6.19 대책으로 자갈도를 던졌다가 안 아파? 그러면은 더 세게 할게. 그리고 바위돌을 던진 게 113 파리 대책이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뭐 6.19 대책이나 113이나 이렇게 자갈도를 던진 거예요. 근데 괜찮네, 안 아파, 괜찮아? 그러더니 이만한 바위덩이를 던진 게 파리 대책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조그만 거 맞고 안 아프다고 얘기했으니까 큰 돌 던졌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현상입니다. 지금 언론에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 공약사항이 있다고 한들 사실은 전월세 상한제가 있는 해외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가격이 높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이상으로. 근데 그런 경우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인플레에 따라서 적당선으로 올라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우려가 있는데 이게 집값이 올라서 분위기가 떠서 이런 게 아니라 이주 세대에 의해서 한운 수 없이 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또 역행해가지고 그렇게 전세가 올라가면 상한제 도입해야지 하고 뭔가 명분을 만드는 신문 언론 기사들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그래서 이주 세대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없는 그런 형국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 부동산 정책이요 서민들한테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그닥 그렇게 이로운 정책이 아닙니다. 그 노무현 정부 때도 분명히 있었고 답습을 했는데도 지금 자꾸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에 보기 좋은 정책들이 조금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 상황에서 이주 세대나 이런 것 때문에 전세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지를 해야 되겠죠. 2부에서 어디 이주하는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